땡투뉴스 이제 우리 송작가 TV에 위기가 왔습니다. 뭔 위기 무슨 얼어 죽을 소리야. 네. 얼어 죽을 것 같아. 너무 추워. 네. 네. 아니 자, 이거는 네. 이미 우리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쟤네들이 투표 강행을 할 거다. 네. 그러면 공화당 입장에서도 똑같이 투표를 할 거다. 그래서 이중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될 거다라고 했잖아. 네. 그대로 된 거예요. 네. 아무 변화가 없는 거지. 네, 땡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제 제가 얘기를 우리가 했죠. 네, 선거인단 그 투표 바랄 이루어진다고. 필요도 없어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네. CNN에서 이제 생중계까지는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선거인단 투표 집계를 영상과 함께 기사로 이렇게 내보내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네. 좀 봤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트럼프가 낸 각종 법적 분쟁 때문에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지 않은 주가 아직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존의 선거 결과대로 선거인단이 정해졌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투표를 어쨌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투표를 한 거죠.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는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고 뭐 그러니까 CNN이나 다른 이런 주류 언론들이 보도한 대로 306석이 이제 306표를 받아가지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거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이 지금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웃긴 거는 당선인으로 지금까지 불렀는데 이제 확정이 됐다고 얘기하면 사실 그것도 웃기지만 그건 좀 웃기긴 하죠. 네. 강도가 세질 않아. 차라리 초반에 네. 선거 막 끝나고 몰아붙일 때보다 네. 강도가 세질 않다니까. 지금 그 스티븐 물러 백악관 신임 그 고문이 상임 고문이죠. 이 사람이 이제 폭스뉴스 나와갖고 얘기했어요. 경합주들의 공화당 측 선관인들도 전부 다 뽑아가지고 투표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6개 주에서 이중 투표가 진행 중인 거예요. 펜실바니아, 미시간, 조지아, 위스콘신, 네바다, 아리조나. 여기에 소속돼 있는 79표의 선거인단표를 공화당 측에서도 별도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보냈다기보다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투표를 한 거죠. 그렇지. 그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봉인해갖고 상원의장 그러니까 펜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 선거인단도 들어가고 공화당 측 선거인단도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지. 자,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1월 6일 그 의회에서 상하원 회의를 하기 전에 자, 각 선거주 여기는 이제 각 선거주에 저기가 들어가 있는 그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고. 선거 부정에 관련된 무효화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여기에서 대법원이 이 소송을 받아들여 갖고 민주당 표를 각하시켜 버리면 합법적으로 1월 6일 날 트럼프가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법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넣는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오히려 더 큰 뭐랄까 분쟁 없이 대법원을 통해서 조용히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갖고 가기 위한 일종의 전략인 거고 원트랙인 거고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각 주에서 진행 중인 소송들이 대법원에 가서 1월 6일 전에 판정이 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가는 거고 또 다른 투트랙으로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행정명령 발동 카드를 조물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정명령 발동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2018년 9월 달에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미국의 선거에 관련해서 대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에 관련해서 외국 세력이 관여한 증거나 그와 관련된 상황이 의혹이 있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45일 안에 NDI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 이걸 뭐라 그랬지? 미국의 국정원장이니까 정보국장
CIA하고 다른 거예요. DNI니까. 네. 미국 정보국장이라고 이 모든 정보를 통괄하는 미 정보국장이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이라고 해서 이게 네. 뭐냐면은 각 부처별로 있는 정보 기관들을 다 합친 거야. 통합하는 CIA, 예. FBI 뭐 이거 다 합쳐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군까지. 국가정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국가정보국장이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수집을 해갖고 대통령이와 법무장관, 국방장관, 그다음에 뭐 각종 그 내각 장관들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 거야. 이게 45일 시한이니까 18일이거든.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 안에 그 보고서 안에 뭐가 있을 거냐. 도대체 이번 선거 부정에 대한 얼마만한 증거가 있을 거냐에 따라서 이 증거들을 제출하게 되면 이거는 대법원이나 지방법원도 무시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약간 충격적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크리스마스 전에 문을 날 거다. 아니 스스로 네. 사임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근데 요거는 좀 말하자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아까 얘기했잖아. 18일까지 그걸 받게 돼 있다고. 보고를 받게 돼 있다니까 여기에 관련된 정보 보고를. 그럼 이 정보 보고에 따른 일종의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근데 윌리엄 바는 그걸 안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트럼프가 잘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윌리엄 바가 지금까지 내가 트럼프한테 억지로 말하자면 조사 안 하고 거기에 관한 거 보고 안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헌터 바이든의 조사도 약간 뭉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개표기 전자개표기 도미니언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물리적인 증거 확보를 하질 않았거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또는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야. 선거인단 투표를 한 건 맞아. 근데 주류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선거인단 투표가 바이든을 뽑았다는 게 아니야. 그냥 임명을 그 임명이 끝났다는 거지. 선거인단들에 대한 임명이 끝났고 그 사람들이 투표한 투표 용지가 봉함이 돼서 미 상원의원장, 지금은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니까 상원의원장 펜스 부통령한테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민주당 측 명단만 간 게 아니라 공화당 측 명단까지 같이 가 있는 게 79개, 6개 주에 79개 선거인단 표가 트럼프 거, 바이든 거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결정을 1월 6일 날 의회가 했을 때 그 이전에 법적으로 이 책임이 끝날 수도 있고 의회 안에서 이 이중 투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통해 갖고 이걸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갖고 협의를 봐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다수결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협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하원이 합동회의를 하기 때문에 상원이냐 하원이냐 그 같은 어느 하나에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다수결로 때릴 수 있는 거지만 상하원 합동회의이기 때문에 상하원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만일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느 한쪽이 철회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상 그 무효가 되는 선거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트럼프나 바이든 쪽에서 내가 그러면 승복을 하고 이걸 빼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합의봐 갖고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피 안 흘리고 계엄령 안 하고 군사법정 동원 안 하고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제 생각에는 계엄령을 쓸 것 같다는 예상이 든다는 거죠. 저는 계엄령보다는 지금 장관을 갑자기 낙마시켰잖아요. 그러면 차관이 장관 임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게 된 상황이라면 법무부 장관 대행은 한 몇 달? 몇 달도 아니지 며칠 남은 거잖아요. 한 달 정도도 안 남았잖아요. 근데 장관을 교체한 이유는 뭐냐? 그 장관을 교체해가지고 뭔가를 할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이제 새로운 차관이 이 18일 보고서에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 전혀 안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13일 날 저녁에 현지 시간이죠. 미국 현지 시간 13일 저녁에 미시건주의 엔트림 카운터에서
진행을 했던 도미니언 개표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미니언 그 미시건에 있는 그 기계가 6,000표 정도를 5,000 몇백 표를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꿔낸 걸 현장 참관인이 봤어. 그래서 그거를 고발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포렌식을 실시해라라고 지시를 했어. 그래서 그 결과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니 보고서 내용이 이래요. 이 투표기의 에러율이 68%였다. 그래서 투표 그 선거용으로 쓰이면 안 되는 기계였다. 결과적으로 이 기계에 심어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고의적으로 그러한 작동을 하게끔 만든 거지. 원고 그러니까 그 이쪽에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측으로 사람의 실수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이 개표기 자체가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쓰거나 기계표처럼 도장을 보고 분류해서 이렇게 이 기계를 나눠 갖고 세는 구분해서 구분해주는 그런 개표기가 아니에요. 전자 광학 장비로 이걸 스캔해서 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캔 데이터를 받아. 이 받은 스캔 데이터를 지가 마음대로 다르게 판단해버리도록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투표 개표 깐 거는 15,000표밖에 안 돼. 근데 그 중에 바이든 그 트럼프 표 9,000표 있던 거를 4,000표로 낮췄고 그거밖에 아니 그리고 2,000표밖에 안 되던 바이든 표를 7,000표로 늘렸단 말이에요. 아니 15,000개 까면서 도대체 몇 표를 장난을 친 거야. 근데 이게 기계 한 대고 미시건주 안에서 이런 기계들을 썼던 카운티가 44개가 넘고 전국으로 따지면 전체 개표기 중에 40% 이상이 이 기계로 해갖고 집계가 됐는데, 만일 이런 이유로 이게 밝혀진 게 사실이라고 치면,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트럼프 변호인 측이 이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은 거예요. 왜? 까보니 실제적으로 이 기계는 조작된 기계라더라는 첫 번째 물리적 증거가 나왔거든. 그럼 전국에 있는 기계에 대해서 전부 다 압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왜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하게끔 아까 얘기한 행정명령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결과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시드니 파웰이 바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행정명령을 본격 발동할 때라고, 도미니언과 관련한 모든 서버와 기계들을 압류하고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명령을 내라고 지금 트럼프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고, 내 생각에 내일이나 모레쯤 트럼프가 그런 결정을 내릴 것 같다는 거죠. 계엄령은 그 외의 문제고, 지금 있는 도미니언 투표들에 대한 전체적인 증거품으로서의 압수와 전량 포렌식 작업을 실시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투표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들을 계속 제기함으로 인해서 투표에 이제 투표의 정당성? 부당성을 밝혀가지고 이거를 대법원이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그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그러면 바로 계엄령인 줄 아는데, 이러한 절차를 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자,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거나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또 범죄자가 그 어떤 체포에 불응할 수 있을 때 군을 동원하고 계엄령으로 이걸 할 수 있다까지는 부수적인 조항인 거고,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도미니언 기계 전부 다 압수하고 포렌식 해갖고 다시 재조사해 라고 하는 명령만 때려도 사실상 이번 선거는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DNI 국가정보국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올해 5월 달에 트럼프가 새로 자리에 바꿔서 앉힌 사람이야. 존 래드클리프라 그래갖고 하원의원이거든. 공화당 하원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를 지근거리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나 FBI 국장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사흘 안에 보고서를 내는데 분명히 이 엔트림 카운트의 포렌식 결과 보고서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갖고 트럼프는 이 선거를 뒤엎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한 압수와
본격적인 수사를 지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 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각 주별로 이제 선거인 투표가 됐는데 이거를 23일까지 워싱턴 DC의 연방의회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방의회는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서 주별 개표 결과를 인증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송작가 님이.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뭐 트위터에서도 아직 부정선거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왜 경합주에서 한밤중에 집계를 중단했습니까? 그들은 조작된 선거를 훔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표지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뒤처진 투표 결과를 따라잡기 위해 시간과 가짜 수도 간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그때 CCTV 수동안 때문에 개표원들 다 내보내고 이제 한 그 CCTV 여행 가방 꺼내가지고 신나게 예. 개표지들 몰아넣던 거 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 조작 선거다 증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공화당이 이제 선거 결과를 고어와 부시 때처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게 팍스뉴스인데요. 팍스뉴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함께 상원 의장 자격으로 이번 회기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다. 수정헌법 12조는 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하는 데 있어서 하원 의장보다 조금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수정헌법 제12조는 상원 의장은 상원과 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증명서를 열고 개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12조는 또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표를 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이 모든 것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은 펜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한 주에 선거인 명부를 호소하는 상하원 의원이 있을 경우 상하원 합동회의는 해산되고 상하원은 2시간 동안 따로 만나 경합된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토론한다. 그런 다음 각 기관은 그 주의 선거인 명부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투표한다. 그 후 상하원은 합동회의에서 재의결한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마지막에 진짜 1월 6일에 가서 펜스 부통령이 좀 뭔가 이제 힘을 가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어떻게 투표를 할지 말지 이렇게 돼가지고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 안건을 네. 누가 상원의원, 하원의원 한 명만이라도 자 여기 이 선거인단 투표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면 바로 산회가 돼버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의회가 그래놓고 대표들이 2시간에 만나갖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거지. 합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투표가 무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주최하는 상원은 이미 이 공화당이 쥐고 있는 상황인 거고 회의의 진행자가 상원의장인 펜스 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무효는 시킬 수 있는 권한은 공화당이 이미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이거 폭스 뉴스를 보면은 고어가 그렇게 했었대요. 예전에 할 때 공화당에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누가 아무도 이렇게 안 했지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절차를 시행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냐면 그 당시 이제 엘고어가 이겼는데 이거를 다시 재검표를 했는데 뒤집혔어. 그래서 엘고어가 다시 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같은 주에서 개표를 3번 할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안 받아들였어, 그렇죠. 공화당이.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 그래갖고 근데 대법원에서 이 날짜를 지나놓고도 한참 후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 까지 마. 까지 마. 그냥 저 부시 이긴 걸로 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못 깨기고 대법원에서 그게 판단이 엘고어는. 났기 때문에 엘고어는 거기서 못 깨기고 정말 억울하지만 이겨놓고. 프로를 내주고 대통령에서 물러난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엘고의 패착은 뭐냐면 너무 일찍 패배 선언을 한 거였죠, 그렇지. 사실은. 더 버텨볼 만도 했었는데 그렇죠. 내가 보기엔 뭐 받았지. 합의된 거지. 아니 근데 지금 보면 그 바이든은 벌써 승리 선언 또 했거든요. 하고 했는데 이제 영 힘이 없더라. 기침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아픈 거는 모르겠는데 기침? 기침 엄청 많이 이 하시더라고요. 양반이 6일 전에 돌아가시려고 일어나? 아니 네. 기침 진짜 많이 하세요. 그 연설하는데 보면.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자, 지금 이제 주류 언론하고 민주당하고 또 민주당 플러스 이제 미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 플러스 이제 인사이더 정치인들이 샤바샤바 해가지고 과연 어느 선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최대한 소위 말해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들다치는 거지. 들다치면서 이제 물러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좀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걸 보니까 얘들은 야 그래도 우리도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라고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다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목표로 삼았던 1월 6일 있잖아요. 1월 6일에 내가 의회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된다라는 걸 만약에 상정을 한다면 민주당은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겼지만 강탈당했다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포장을 하면서 물러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만약에 민주당이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했어 라는 식의 오명이 밝혀져서 물러나게 되면 민주당은 회복 불가능인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는 그렇게까지 지금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별적으로 봐서는. 근데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한 명이 있으면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공화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이더들이야. 그러면 트럼프한테 얘기를 하겠지. 그렇게까지 끌고 가면 미국이 파탄난다. 그리고 공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까지 말고 그냥 1월 6일 의회에서 결정이 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서로 덜 다치면서 민주당한테도 끝까지 뭔가 말할 거리를 주는 그런 걸 이제 제안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그걸 사실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합의를 봐서 이제 가상입니다. 뇌피셜입니다. 의회 때 우리가 포기해줄게. 바이든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우리 쪽 선거인단 걷어들여갖고 진 걸로 승복하게 빠질게. 그때까지만 해갖고 모양 좋게 우리 끝내자라고 해놓고 막상 그 자리에 갖고 안 해. 그래서 또 트럼프 뒤통수를 쳐.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진즉에 깨끗하게 이것까지 안 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와? 니들 이거 못 믿을 놈들인데? 라고 그 후에 계엄령이나 이런 것들을 발동하면 마치 쿠데타 같아 느낌이. 근데 지금 말한 대로 행정명령에 의해 갖고 일단 증거물부터 빨리빨리 다 확보해. 그래서 그 확보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지금 있는 각 6개 주에 들어가 있는 소송에 대해서 인정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이미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투표를 없앨 수 있어. 그러면 안 해도 되지만 편하게 이기지만 만일 그거를 어떻게든 질질 끌어가지고 민주당이 1월 6일까지 결론을 안 내고 간다 그러면 5일 날이라도 계엄령을 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18일 전후에 갖고 행정명령은 일단 때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엄령은 아니고 행정명령과 관련해 갖고 투표기 전체적인 압류, 거기에 대한 증거 보존, 수사 신청, 여기에 대한 행정명령은 당연히 때릴 거고, 자, 거기에 대해서 수사 진척 결과나 의회의 결정 과정이 늦어지게 되면 무조건 계엄령 때려갖고 재선거한다고 덤벼들 거라고 난 봐.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너는 그렇게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다 그렇게까지 현재까지 왔어. 너는 내 부하가 맞아.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게 조용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바이든 되고 2024년인가요? 다시 나온다. 트럼프가. 말 같지도 아니요. 않지 마. 그 안에 트럼프 죽어. 죽어요? 네. 어. 아, 제가 진짜? 봤을 때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내가 또다시 그러니까 인사이더 정치인의 차원에서 생각했구나를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믿을 이유가 없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이놈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애들인 줄 알기 때문에 절대 믿어서도 안 되고요. 일단 유리한 승기를 잡았잖아. 내가 어제 중요한 방송했잖아. 우리가 노딱 맞은 방송. 우리 때문에 유튜브가 다 섰잖아. 시진핑과 트럼프는 이미 모종의 합의를 위해서 네.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을 거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행정명령 이후에 도미니언 이후에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폭탄들이 앞으로 줄줄이 터져 나올 거라고 아니 봐요. 저는 그렇게 되면 너무 이게 큰 파장이 아니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 주류 언론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뭘 어떻게 그냥 간판 내리는 거지. 진짜 간판 내린다고 걔들이? 사주만 바뀌면 돼. 사주만. 야. 지금 있는 주류 언론의 내부 사주를 찾아봐요. 전부 유태자본이거나 금융자본이거나 멕시코 철강자본이거나 야, 심지어 통일교도 있다 그 뒤에 배경에. 네, 결과적으로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네. 그러기 때문에 땡트 뉴스도 절대 끝나지 않는다. 네. 아이고야. 이런 땡트 말씀을 뉴스 드리고 언제까지 싶네요. 할 수 있을까요? 1월 6일까지는 일단 무조건 가고 일단 간다. 아니지 1월 20일까지는 무조건 가고 네, 그 이후까지 안 되면 트럼프가 얘기한 3개월 내지 6개월간의 뭐 이 지리한 전선도 계속해서 우리가 중계를 해드려야죠. 대한민국 유일의 네. 탱트 뉴스 네. 트럼프 전문 방송. 그러면 안 되는데 트럼프 전문 방송으로서 네, 우리 방송의 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타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게시판이 따끈따끈하고 좋네요. 네. 네.